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투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 가 있어야죠. 저는 이게 투자의 개념을 바뀔 때 저는 그게 언제라고 보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할 때 그때부터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목을 좀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시그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이 뭐냐라는 찾는 거라 그래요.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1 더하기 1은 우리가 수학 시험 볼 때 2를 적어야 동그라미 치잖아요. 야 맞았어요. 근데 1 더하기 1을 1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틀려요. 근데 주식은 맞아요. 찰흙 두 개를 하나를 합치면 몇 개가 돼요? 한 개. 그런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다면 그럼 제가 언제 돈 벌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힐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몇 살에 돈을 벌어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 그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건 연구라고 하잖아요. 특징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이래요. 막 다리가 쑤시면 항상 그래요. 야, 내일 정도에 비가 올 것 같다 라고 해요. 근데 비가 와야 안 와요? 와요. 그죠? 희한하게 와요. 왜 그러냐면 꼭 내가 무릎이 쑤실 때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있는 거죠. 그게 확률이 좁혀진 거잖아요. 그게 주식도 똑같아요. 그건 뭐라고 보냐면 시그널이라 그래요. 그런 이 시그널들이 나와요. 이제 뭐 거시적인 먼 미래를 맞추기 위해는 업황을 보고 그다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투자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투기를 할 거냐 이 세 개조로 나눠져요. 매매, 투자, 투기 이걸 나눠야 돼요. 투자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런 버핏이 많이 하는 그런 저평가 주식을 사서 시간을 주는 게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매매는 뭐예요? 현재가 가장 큰 인기가 있는 걸 가서 수익을 내는 게 매매라 그래요. 투기는 뭐예요? 그쵸. 내가 이제 돈의 규모는 의미가 없어요. 뭐 1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내가 알고 하는 건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내가 모르고 하는 건 다 투기예요. 이게 뭐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000원이 됐든 그건 다 투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거의 다 투기를 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해요. 아침에 9시 땡 되기 전에 올라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투자, 투기에 대한 거를 나눈 다음에 이제 매매를 붙는다고 하면 이제 시그널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뭐 선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툴을 이제 차트라 그래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실전과 그다음에 학문과의 차이는 계류율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죠. 엄청 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학교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이제 저는 실전에 있는 사람이고 교수님들은 학문을 하시는 분이고 너무 혼돈스럽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돈을 못 버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먼 미래를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맞거든요. 계류율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마케팅 교수님께서 시장에 장사를 하게 되면 그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을까? 실전이랑 완전 동떨어진 얘기인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뭐 얘기를 하죠. 실전을 배워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한 건 똑같은 거죠. 어떤 방법으로 돈이 벌 수 있는 건지. 이 시그널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점 특징.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떤 시그널이 나오나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우리 이제 그래프로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프로 보면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가격의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중심선이라 그래요. 중심선은 주가가 일주일에 봤을 때 5일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볼 때 5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5일 동안 주가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그게 이제 이평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동안 한 달 동안 움직이는 선을 20일선이라고 흔히들 보고 3개월 동안 움직이는 선을 그냥 60일선이라고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게 평균가예요. 평균가를 그래프 선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지만 주가가 이제 거기 고점이다가 시그널 나올 때는 60일선이 꺾여요. 그런 확률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제 60일선이라는 걸 굵게 쳐다보면 어느 고점이 만들어져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 60일선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추세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라 그래요. 추세가 꺾이면 그 방향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다음 올라가면
계속 그 방향에 올라가요. 이게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 제시 리모모가 얘기했던 뭐 추세 매매라고 하는 건데 한 번 만들어진 산은 계속 그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조종이죠. 이게 피크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격이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이 높아요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 60일선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일정 끝나고 HDS를 써서 60일선을 이평선에 60일선을 검게 칠해가지고 한번 보면 좀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시그널인 거죠.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때는 사지 마세요. 이럴 때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 여기서 단가를 낮추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이유가 추세가 꺾인 계속 내리막길인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그널이라는데 이런 곳곳에 시그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실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점이고 이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60일선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60일선이 시그널이라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미국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강하지 못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본 가지고 시장을 지키기에는 너무 조그만 그 자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외국인의 추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 피디님께서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얼마큼 투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순수 미국이라면 얼마를 투자하고 싶으세요? 안 할 수가 없죠.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를 그렇게 잘하는데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라고 하기엔 또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쵸? 어느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건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리스크가 있어. 왜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적정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보면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보유 비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냐면 한 30% 라인에서 계속 움직여요. 2016년에 30%, 2017년 31, 32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갖고 있으면 더 올라갈 건데 왜 팔았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그죠?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25%에서 30% 안에서 움직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에 되면 리밋이 걸리고 어느 정도면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라인이 이 30%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면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25% 정도 되면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TV를 나가면서 올해는 작년에는 외국인들이 살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정확히 그 라인이 사는 시기였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10조를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비오유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시기냐라는 것들이죠. 그럼 올해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한 10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살 것 같아요. 작년에도 10조가 들어왔고 올해도 10조가 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고 저는 개인이 보거든요. 왜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주식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청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보다는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투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 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애플처럼.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시장이 좀 파이가 좀 작아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나 뭐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자금이 이제 불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저는 이게 투자의 개념을 바뀔 때 저는 그게 언제라고 보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할 때 그때부터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목을 좀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10년 내내 우리나라는 아직도 2,500포인트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움직임이 없어요. 10년 내내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기엔 투자보다는 매매 쪽으로 붙는 게 조금 더 낫다. 매매는 시장 추종자라 그래. 저 같은 사람이요. 오늘 어떤 주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장사가 잘 될 거야. 그거 갖다 파는 거죠. 이걸 좀 트렌드 매매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스닥과 대형주를 섞어서 양쪽을 다 하는 이 트렌드 매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좀 투자가 좀 안 맞다라고 봐요. 벌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는 빠지면 안 되겠죠. 투자라고 했다면.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50% 이상 다 빠졌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투자보다는 매매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답답한 주식 사라고 못해요. 그럼 난 빨리 가는 거 좋아해. 정말 성격이 급해. 그럼 빠른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100m를 달리기를 잘해? 그럼 100m 해야지. 오래 달리기 하면 질 확률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첫 번째 대형주를 잘하는 사람인지 중소형주를 잘하는 사람인지 코스닥을 잘하는 사람인지 테마주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중에 딱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주식도 많이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잘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요. 제가 아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주식을 딱 5종목만 해요. 한 3, 40년 되는데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그 종목만 해. 내가 아는 것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욕심이 좀 많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남이 좋아오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군중심리가 되게 군중심리가 되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 다 사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이 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식은 청개구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역을 내려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 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왜 하늘을 쳐다보자고 지나가죠. 근데 10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쳐다보실 거예요? 왜요? 뭐 있나 하고. 그쵸, 맞죠. 그 내가 안 오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나만 쳐도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의 관점에서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할 필요 없잖아. 내가 잘하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남이 그가 잘한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어떤 거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안전한 걸 좋아해? 그럼 대형주 사셔야 되고 내가 좀 빠른 걸 좋아해야 돼? 그럼 빠른 거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이 트레이딩 방법은 이제 어떤 게 맞는 건지 1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큰 돈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돈이 많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돈이 작다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맞는 건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야 안심이 있고 계속 불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지 1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종류의 종목을 매매하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를 찾는 게 먼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10만 원이나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첫 걸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테마주가 맞는 건지 나는 뉴스를 잘 봐서 이 트렌드를 너무 잘 알아. 그럼 그 관련돼 있는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수익이 잘 나더라. 근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딱 그분한테 맞는 거야. 최적화된 것들 하나만 찾는 게 근데 우리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남이 좋다는 거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땀 흘리지 않는 돈은 그대로 뺏기게 돼 있어요. 세상 이치는 내가 알아야 보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이치라고 보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을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만 원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조금씩 찾는 다음에 그게 내가 최적화된 업종과 종목을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발굴할 수 있는 키워나가는 그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주식을 조금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랜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 가지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지금 보고 있죠. 쓰는 거예요. 보고 듣고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을 먹을 때도 주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한테 술을 배울 때는 꼭 항상 어른들한테 주도를 예의를 배워라라고 주식도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란 것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냥 오늘 사면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떨어지면 화나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쓰는 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계속 쓰는 거예요.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플러스 떨어졌다 마이너스 가격은 얼마냐 외국인이 샀냐 기관이 샀냐 이거를 계속 일자별로 쓰고 나가면 뭔가 유형이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공통된 특징이 분명히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써보고 말해보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 테이프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밑거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는 것부터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어느 종목이 많이 움직였다. 그다음 오늘 특징주가 뭐였고 오늘 상한가가 된 게 뭐였다. 이걸 지금 기록하는 게 정말 큰 나중에 재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얘는 왜 상한가를 갔지? 적어보고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어. 왜 올라갔지? 그 공통된 특징을 연구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재미없겠죠. 왜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헬스장에 가서더라도 하루 만에 근육 나오는 게 없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해야만이 이 근육이 붙는 거. 주식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막 쓰고 이런 것들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슈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걸 내가 적어보고 그다음에 대형주 오늘 어느 종목이 많이 움직였고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걸 많이 사느냐 이걸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직도 기록합니다. 계속 뉴스 같은 거 중요한 것들은 항상 그 메모장에다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쓰고 이거부터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